코스피 주가 전망도 해주시나요? 뭐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결국 올해 긴 그림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월달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변수에 대해서 빠질 때는 빠지고 변수가 해결하면서 오를 때는 오르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8월 19일 오늘자의 공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방송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08% 하락, 나스닥 종합은 0.03% 상승, S&P 500은 0.01%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1% 상승. 사실상 상승과 하락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보합권 중심의 제한적인 변동성이 연출된 하루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망 심리의 요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뭐 수입 물가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번 주에는 월마트, 타깃과 같은 주요 유통업체들,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관세발 영향이 물가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냐, 이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그 업체들이 느끼는 현재의 상황과 그들이 생각하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까지의 관망 심리를 좀 지배적으로 보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금리, 그리고 금리와 함께 보는 관세 및 물가죠.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세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상 무언가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못했고 이제 그냥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마감이 좀 되었고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국내 증시가 좀 예기치 못한 깊은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1.50% 밀리면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이 2.1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사실 일본 증시나 중화권 증시는 밀리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가 유독 가파른 하락을 좀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어제 유독 국내 증시만 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밀린 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환경을 좀 따져보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반도체나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이 있던 걸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대주주 요건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것 같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좀 강행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가지고 하락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가뜩이나 그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일본이나 중화권 증시에서 시가총액 탑 기업들이 반도체에 위치한 것보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잖아요. 대표적으로 1등, 2등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유독 크게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트럼프의 300% 반도체 관세는 사실 실현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거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화법으로 이제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거지, 사실상 300% 관세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결국 관세를 실현시키려는 두 가지의 목적을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는 거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를 아시아 국가들에 뺏긴 거를 굉장히 억울해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인텔 지분 약 10%를 본인들이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 자리에 등극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TSMC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었죠. 너네 관세 면제해줄 테니까 너네가 인텔 지분을 사가지고 같이 좀 키워봐라. 근데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피드백이 곧바로 오지 않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곧바로 이제 본인들이 지분을 취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 내 투자가 생각보다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인텔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좀 강도 높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요인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월 1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는 종목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흐름을 보다가 타점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장 직후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증시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 5개, 6개를 본다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랑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신규 상장주예요.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돈이 이렇게 몰린다는 거는 사실 증시에도 그렇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테마 종목군에도 그렇고 이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 종목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들어가지 말라는 게 신뢰감. 굳이 매일같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이제 이 공개 방송은 종목에 대한 타점이나 관점을 공유하는 방송이니까 관심 종목이 자주 나오는 경향은 있겠지만, 저는 비공개 방송을 할 때 매매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고 내가 원하는 장세가 확인되고 내가 원하는 변수가 방향성을 좀 보인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확신이 생길 때 한 종목 두 종목을 들어가는 거지, 저는 방송을 하면서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코스피 주가 전망도 해주시나요? 뭐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결국 올해 긴 그림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월달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변수에 대해서 빠질 때는 빠지고 변수가 해결하면서 오를 때는 오르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악재를 가지고 증시가 당연히 빠질 수 있죠. 변수를 가지고. 근데 이 변수를 가지고 증시가 빠지는 것보다 변수가 해결되면서 증시가 오르는 폭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낙폭을 만회하면서 박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낙폭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 사이클이 그려지면서 상승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해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 자금이나 증시 대기 자금들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자의 수급을 확인해 보면은 악재를 가지고 빠지는 수급보다는 이미 빠져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변수가 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가파르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악재를 가지고 빠지는 것보다 해결되면서 오르는 폭이 더 클 거다. 그리고 그게 상승장의 사이클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8월달은 원래 역사적으로도 주식하기 쉬운 달은 아니에요. 뭐 항상 역사적으로 거래대금이 적은 달이기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나 금리나 뭐 다양한 내용들이 오간다고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8월에는 21년도 그랬고 22년도 그랬고 금리에 대한 내용이 항상 오가기도 했었고, 각종 변수를 두고 8월에는 원래 주식하기 쉬운 달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순환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지금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장세를 되게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8월달 장세에서 지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생각보다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업종이라면, 그리고 외국인의 매집이 조금 확인되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9월, 10월, 11월, 12월의 하반기 주도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뭐 원전, 화장품 등등 각 증시의 대장을 차지했던 업종들에서도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증시 대기 자금으로서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모멘텀이 조금 인정이 되는 테마나 업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흐름만 좀 잘 간파를 하면은 하반기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VIP 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하반기 매집 종목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종목군을 골라서 1차 매수는 이제 진행을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요즘 많이 드리거든요.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VIP 방송에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장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반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결산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지금 리밸런싱을 하는 구간일 텐데, 그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2분기, 즉 반기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2분기 반기 실적이 이제 다 발표가 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서 8월 말까지는 그에 대한 리밸런싱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에 외국인이 좀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나 테마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외국인이 뭘 사는지고, 두 번째로 좀 더 깊게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업종이나 테마군들을 보았을 때 이 테마나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그럼 공통점이 있다는 거는 동일한 상승 동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큰 호재가 무엇인지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들어가지고 단기 매매한 게 파라다이스랑 두산 퓨얼셀이 있거든요.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매매 사인을 전송드릴 때 외국인의 매집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8월 달에 날아간 두 종목 다 외국인의 매집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의성을 가지고 장세에 대해서 볼 때 저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평선 차트 볼 때 보통 일봉, 주봉 뭘로 보나요? 주린이입니다. 모두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되고 주봉에서도 보면 됩니다. 결국 이평선을 본다라는 거는 그냥 이 종목의 평균 가격 대비해서 지지 저항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과거에 의미가 있는 이평선이 뭐가 있었는지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다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차트는 결국은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에요. 추세가 되었건 뭐 피보나치가 되었건 어떤 공식이나 어떤 매매법이 되었건 결국 차트는 지지와 저항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언가 접근을 할 때에는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주린이 분들은 차트는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다, 이거를 먼저 탑재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이평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있는지, 혹은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에 대한 지지 저항이 있는 것 같은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차트적으로 접근을 해서 박스에 대한 지지가 있네,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있네, 이렇게 접근을 해서 타점을 잡아보는 거고, 박스 저항을 돌파하네, 혹은 원래 60선 저항이 있었는데 60선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는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다, 이게 가장 저는 1순위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선호하는 차트 모양 말씀드릴까요? 제가 선호하는 차트 모양, 우리 매매했던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차트 모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우리가 박스든 추세든 어떤 구간이든 간에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찍고 떨어지는 거를 이 종목의 저항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찍고 빠지고 습성을 보이던 종목이 찍고 안 빠져, 안 밀려. 이거는 그러면은 기존과는 다른 습성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매물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이 좀 같이 부각이 돼 있는 게 있으면은 금상첨화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를 좀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유해주신 단타 검색기를 요즘 장에 맞게 좀 더 보완할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승 전에 좀 더 일찍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 돌파 검색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최고 종가든 신고가든 돌파하는 자리에서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봉 중 신고가가 아니라 20봉 중 신고가에서 한 마이너스 1% 이내 근접, 그리고 최고가 같은 경우도 20봉 중 최고가가 아니라 20봉 중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1%내 근접, 이러면은 돌파하기 전 1% 가격부터 잡히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서 돌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빨리 잡힌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지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추천해서 떨어지면 왜 그 종목은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고 팩트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 결산 페이지는 저희가 매매하는 내용을 다 투명하게 올려놓고 있는 페이지거든요. 저 8월 1일날 바이오 비주 18% 손절매 나가고 그날 오후에 바로 방송 켰습니다. 공개 방송, 그것도 오후 4시, 3시인가 4시인가에. 근데 손절 나간 걸 언급을 안 한다고 하시는 건 약간 좀 잘못 알아보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수원님이 주신 VIP 종목 제가 한 번 더 분석하면서 들어갔는데 수익 다 잘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채팅이 안 돼서 오늘 인사드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VIP 방송에서는 되게 매수 관점이랑 매도 관점은 제가 항상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익절이 되었건 손절이 되었건,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이 테마에 대해서 지금 장세에서 이 테마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좀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들 개인 매매하시는 걸 알고 단순하게 리딩 종목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그 이상을 좀 받아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청취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다시 우리 VIP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뵐 그날에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